예, 안녕하세요. KSUG 회장 김홍기입니다. 금년 3월 불안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저희 패널 토크가 오늘로써 어느덧 10번째 금년도 마지막 행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KSUG가 오프라인 미팅 없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패널 토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KSUG 패널 토크 SAP S/4HAN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느 때처럼 KSUG 패널 토크는 행사장 입장 시 체열, 손 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통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촬영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도 일부 SAP S/4HANA 관련 새로운 핵심 정보에 대한 주제 발표와 2부 패널 토의 및 실시간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사전에 주신 질문과 함께 Q&A 시간에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패널 토의에 참여해 주신 패널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AP 하경남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에서 S/4HANA 전문가 그룹을 이끌고 있는 하경남 본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SAP 조용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플랫폼 기술 본부를 맡고 있는 조용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젠 컨설팅 김삼용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AP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젠 컨설팅의 전략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삼용입니다. 오늘 SAP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SAP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김삼용 부사장님 역할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질문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 통해서 기프트콘 드리며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답변되지 못한 질문도 추후 KSUG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패널 토의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SAP 하나 클라우드 PC로 첫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주제와 BTP를 활용한 플랫폼 기반의 구축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4HANA의 향후 전략과 모든 것을 파헤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디지털 어플리케이션과 디지털 플랫폼을 맡고 계신 두 분의 SAP 본부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S/4HANA와 아리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인 젠 컨설팅도 함께 모셔서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목소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궁금한 사항 최대한 많이 다룰 테니 실시간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부 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능형 기업의 빠른 여정 SAP S/4HANA 2021라는 주제로 SAP 하경남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경남입니다. 오늘 저는 S/4HANA의 특장점 그리고 S/4HANA 2021 버전의 하이라이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아시겠지만 2015년 S/4HANA 출시 이후에 7번째 혁신입니다. 그러면 S/4HANA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리마인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4HANA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인메모리 플랫폼 하나의 그 성능을 기반으로 간소화된 데이터 모델, 새로운 UX인 피오리, 그리고 내장형 분석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테크니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훨씬 풍부해졌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4HANA 안에서는 기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5개의 산업특화 솔루션이 인베디드 되었고요. 또한 S/4HANA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들이 넓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 프로세스, 데이터적인 부분이 이제 인텔리전트 요소와 만나서 조금 더 강력한 인텔리전트 ERP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빌트된 지능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지능형 시나리오를 도입을 하고요. 인메모리 플랫폼 하나에 내장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지능형 유즈 케이스를 지속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인텔리전트 요소를 좀 더 빠르게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만나면 조금 더 강력해지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S4하나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 강화, 사용자 중심의 생산성 최적화, 그리고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변화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제 그 2021년 새로운 버전인 S4하나 2021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요한 토픽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해도 여전히 지능형 ERP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머신러닝이나 상황 처리, 그리고 IoT 연결 등을 통해서 지능형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S4하나 자체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S4하나 클라우드로의 패스, Rise with SAP의 패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S4하나 클라우드 전환만이 아니라 S4하나를 아리바 네트워크라든지 SAC, IBP와 연결을 해서 좀 더 협업 프로세스를 향상하는 2가지 측면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비즈니스 트렌드를 반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두가 되는 ESG 혹은 구독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S4하나의 E2E 프로세스와 SAP 프로덕트 푸트프린트 매니지먼트와 연계를 통해서 탄소 발자국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독경제를 위해서 불임 영역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꾸준히 S4하나를 들어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2가지만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화된 오더, 퍼스널라이즈 생산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용관리 영역이 ETO 및 구성 세트 판매 등의 영역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이라이트 해드릴 부분은 가용성 영역인데요. 어드밴스드 ATP를 통해서 대체 기능 강화를 통해서 주문 대응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S4하나를 구축하실 때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올해는 클라우드 영역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됐었는데요.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S4하나의 혁신 기능과 클라우드 가치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S4하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를 활용한 인프라, 그리고 SAP의 기술적인 운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일원화된 계약 구조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오퍼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S4하나를 이렇게 계속 이제 러닝을 하셔야 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S4하나 차트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러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리아 채널로서는 지금 참여하시는 KSUG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고, 또한 SAP 코리아의 유튜브 혹은 저희 팀이 진행하고 있는 매월 월간 S4하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S4하나의 새로운 부분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하경남 본부장 감사드립니다. S4하나의 경과, 주요 구성 내용, 구축 옵션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 주셨습니다. S4하나가 2015년 2월 파이낸스로 첫 출시를 한 이후로 어느덧 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ERP가 현재 S4하나의 중심처럼 들립니다. 물론 3가지 옵션이 있으니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SAP 조용환 본부장께서 지능형 기업 실현의 이네이블러,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 대해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AP 플랫폼 본부를 맡고 있는 조용환입니다. 이어서 그 기업이 지능형 기업으로 실현하는 걸 도울 수 있는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줄여서 SAP BT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SAP가 글로벌하게 저희 고객분들의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레코멘더 드리는 프레임워크로는 일단 중간에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S4 하나가 디지털 코어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LOB 영역을 SuccessFactors, 아리바, 그리고 CX와 같은 LOB SaaS 어플리케이션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으로 해서 인텔리전트 스윗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SAP가 모든 그 산업 솔루션을 다 지금 같은 빠른 변화에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분들이나 협력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산업 솔루션들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형태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지금 이제 설명드릴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반에서 25개 산업의 모든 기업의 프로세스가 커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P BTP에는 사실 100여 가지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크게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관리 영역, 그리고 분석 영역,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개발이나 통합 영역, 그리고 이제 RPA나 챗봇이나 머신러닝 같은 지능형 기술 영역,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그룹, BTP가 S4와 합쳐졌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각각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마이닝을 통한 인텔리전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보통 우리가 S4를 하든지 ERP, 고도화를 할 때 항상 PI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PI가 사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게 지속되려면 프로세스가 가시화가 돼야 되고 자산화가 돼야 되고 그 자산화된 프로세스가 다시 솔루션 매니저를 통해서 ERP의 트랜잭션하고 연결이 돼서 변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일회성으로 거쳤다면 앞으로 이제 이처럼 BPI라는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프로세스에 대한 트래킹, 로그, 그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현재 바틀렉 포인트가 어디고 어느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사업부 간 법인 간의 어떤 비교해서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S4가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 트랜잭션 쪽 시스템들이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분석계가 따라 옮겨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분석 요건 자체가 BI를 넘어서 프리딕션이나 플래닝을 포함하는 범용적인 그 경영진부터 비즈니스 유저까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분석계에 대한 고도화 역시 BT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환경의 개선인데요. 점점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본인의 롤에 맞게끔 과거의 그룹웨어 기능, 워크플로우 기능, ERP의 트랜잭션 기능, 분석 기능, 심지어 챗봇이나 RPA 같은 기능이 포함된 통합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P를 통해서 ERP의 업무 환경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고객들이 클라우드 퍼스트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S4도 클라우드로 갈 때 랜드스케이프이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영역도 BT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좀 간단하게 공유드리고 싶은 게 2주 정도 전에 SAP에서 테크헤드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기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자료가 공유될 텐데요. 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유르겐 밀러의 키노트 세션을 포함해서 190여 가지의 SAP의 상세 기술 세션들을 리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의 세션들은 꼭 챙겨서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키노트 세션만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유르겐 밀러는 저희 글로벌 CTO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S4의 클린 코어 전략입니다. 즉 코어는 최대한 클린하게 가져가고 필요한 익스텐션은 BTP나 그리고 BTP에 있는 일부 기능이 S4 클라우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클린한 코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원하는 익스텐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 수요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노코드, 로코드에 대한 오퍼링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TP를 별도 계약이나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리티어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프리티어 BTP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쪽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에 중요한 컨텐츠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AI 쪽에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S4에서 전반적인 그 SAP의 컨텐츠를 소개를 드렸는데 BTP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자 중심의 좀 기술 컨텐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컨텐츠 중에서 한국의 BTP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BTP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를 KSUG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SAC라는 어널틱스 클라우드의 3분, 5분 비디오 클립, 핸즈온 비디오 클립을 같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BTP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 대한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지능형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툴로 S4HANA와 SAP BTP를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SAP 테크헤드 2021 내용 요약을 통해서 향후 트렌드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검토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 있다고 생각한 BTP도 한글로 운영되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고 관련된 내용이 비디오로 있어서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 혁신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구축 파트너가 바라보는 PCE, 현장에서 PC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젠 컨설팅 김삼용 부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삼용입니다. 아마 KSUG에서 두 번의 세션을 PC 관련해서 SAP 관점에서 했습니다. 저는 구축 파트너가 바라보는 PC를 쓰면 절대 프로젝트가 짧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젠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기억해야 할 숫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SAP 솔루션만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17년 차 되는 회사고요. 30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과 20개 이상의 S4 하나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중에 3개가 글로벌 레퍼런스로 등록됐다. 결국은 쟤는 S4 하나를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컨설팅 회사다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 파트너에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C에 대한 역할과 라이센스의 변화, 인터페이스의 변화, 시스템을 셋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 이건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를 하면 BC 컨설턴트 롤이 줄어든다? 절대 아닙니다. PC를 하더라도 BC 컨설턴트는 기존의 온프렘과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롤이 달라집니다. 시스템을 셋업하는 롤이 아니라 시스템을 셋업하기 위해서 SAP 글로벌 서포트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롤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베이시스 컨설턴트가 반드시 영어가 가능한 BC가 투입돼야 되는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슈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CTS, 배치 잡, 그 다음에 권한관리 등등은 온프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센스는 상당히 제가 이건 잘된, PC 중에 잘된 포인트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프렘은 디벨롭, 프로페셔널, 펑셔널, 프로덕티비티를 따로따로 구매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 안 바꿔줍니다, SAP는.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있었는데 PC로 오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풀 유시지 이퀴벌런트라는 정책을 가져가는데, 풀 유시지 이퀴벌런트를 구매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저 웨이팅 팩터별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데, 저는 P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 유시지 이퀴벌런트가 결정이 되면 하드웨어 사이징 테이블에 의해서, 표준 테이블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BC가 사이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넘어갔네요.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은 솔루션의 차이점입니다. 온프렘에서 가능한 인터페이스도 PC에서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PC로 가면 PO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스윗을 사용하는데 이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스윗에 국내에 경험한 컨설턴트 숫자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PO 컨설턴트들이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스윗 기능들을 좀 확실하게 습득하신 그런 컨설턴트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한 가지 변화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베이시스 컨설턴트들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시스템 모니터링 했습니다. 하지만 PC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컬 베이시스라든지 로컬 컨설턴트들이 DB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 SAP에서 대시보드를 줍니다. 그 웹페이지로 대시보드를 주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를 로그인하면 우리 회사의 지금 시스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각종 팩터를 대시보드로 형태로 지원해 주고요. EWA, Early Warning Alert이라는 팩터를 이용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럿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스템 셋업 타임입니다. 이거는 약간 안 좋아졌습니다. 뭐냐면 최소 6주 이상이 걸립니다. 즉 PC 계약을 컨트랙을 사인하고부터 6주간 셋업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6주 이후에 시스템이 가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4개월 프로젝트이다. 그럼 6주간의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프로젝트일 때는 빨리 PC 계약을 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스템을 셋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PC를 또 한 가지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계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3가지 정도를 주는데요. 크레딧과 조달 네트워크와 세 번째는 GR 솔루션을 무료로 줍니다. GR 솔루션은 뭐냐면 연결 회계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고요. 크레딧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챗봇을 이용해서 ERP를 돌린다든지 IRPA, 로봇을 이용해서 ERP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PC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젠 컨설팅 회사가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2005년 설립되었으니까 어느덧 17년이 돼가고 있는 중견 회사이고 2015년에 S4 하나 프로젝트를 첫 수행하여 23개의 프로젝트 경험과 특히 이 중 3개가 글로벌 성공 사례로 등재되었다고 하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구매 프로세스 최적화 기반의 구매 컨설팅 경험을 살려서 SAP 아리바 솔루션을 10개 이상 구축한 역량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기존 시스템 전환도 가능한 PC 구축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과 장점을 잘 설명해 주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통해서 PC의 아쉬운 점들도 지적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부 패널 토의 및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5분으로 짧아서 핵심 내용 위주로 들어서 아쉬웠지만 좀 더 상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은 남겨주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주시고 계시는 질문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AP 전문가 두 분이 있으시고 현장 경험도 있어서 생생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질문 항목을 많이 해서 이 세 분으로부터 주옥 같은 내용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S4HANA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내용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S4HANA 도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도입을 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검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도입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적인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우리 하부부장하고 김 부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4HANA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좀 하이라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S4HANA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향상은 굉장히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간소화된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단지 성능이 빨라졌다고 해서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피오리라든지 인베디드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업무의 이런 방식을 변화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업무의 방식을 변화했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이제 조금 향상이 됐었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 화두가 되는 미래 비즈니스 대응,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S4하나를 왜 도입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의 비즈니스, 그리고 현재에서 좀 더 개선되는 비즈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시는데요. 폭넓어진 이제 프로세스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지능형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 비즈니스 대응을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장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보는 S4하나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범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S4하나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예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플랫폼의 입장에서 S4하나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존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빅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또 S4하나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S4하나는 대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능형 기업을 만들어줄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쉽게 해줄 수 있다. 플랫폼 베이스에서 일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뭐 등등 좋은 내용을 해주신 것 같고요. S4하나 구축에도 옵션이 한 3가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좀 한번 이런 3가지 옵션이 이런 유형의 기업한테는 이런 유형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SAP 설명을 해주시면 S4하나 도입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우리 하본부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4하나의 구축 옵션은 3가지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S4하나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표준 기반 하에서 ERP를 굉장히 빠르게 도입해서 거버넌스를 잡으려고 하는 고객에게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사업이라든지 인수합병 그리고 분사 등 기업 구조가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고객들이 빠르게 거버넌스를 갖기 위해서는 S4하나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을 권장을 드리고요. 프라이빗을 가기 전에 제가 온프렘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S4하나 온프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 온프렘이 모두의 옵션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4하나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뭐 국가 정보 보호 산업으로 지정돼서 어떤 정책적인 제약이 있거나 혹은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한 그런 고객들은 이제 온프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향후로는 사실 S4하나의 장점과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S4하나의 풀 커버리지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 이외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고객 케이스 이외의 기업에서는 프라이빗 에디션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기존의 ECC, SAP ECC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기존 투자를 조금 보전해서 또 S4하나로 가져가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4하나와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싶으신 고객들은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정리해보면 기존과 같이 온프렘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으로 쓸 수 있는 PC 방법이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퍼블릭 방식으로 클라우드 퍼블릭 방식으로 쓸 수 있는 3가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장점, 과금 체계까지는 저희가 3월달, 4월달 KSUJ 패널 토의에 잘 나와 있고요. 그 질문 리스트도 되어 있지만 제가 그걸 참조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일단 참조하시되 우리 하본부장께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12월에 또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참여자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결국은 세 가지 옵션 중에 PC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성비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질문 주신 거 보면 돌도사님께서는 S4하나 클라우드 버전의 종류와 과금 방식이 궁금하다. 그 다음에 관심 유저 부분도 사용량 기반의 과금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 정리해 주실 때 과금 기준도 좀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 유저님이 주신 백업이나 복구 아카이빙은 기본 정책과 사용량 기반의 요금제 중에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짤막하게 한번 답변 한번 주시죠. 네네.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백업과 복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일리로 데이터 풀 백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게 30일간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HA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에서요. 그런데 이제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계약을 통해서 조금 더 향상된 이 백업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FBI 수사관께서는 설치나 작동 관련해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되나요? 했는데 우리 김 부사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치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프레밍 경우는 사용자가 고객께서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그 하드웨어에 SAP를 설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PC인 경우는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SAP에서 예를 들어 인프라는 하이퍼스케일러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SAP의 솔루션에 대해서 또 SAP가 직접 설치를 하고 유지부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작동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기능적인 측면, 동일한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S4하나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너 가지 장점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프로젝트 구축에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축 후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첫 출발점인 사전에 준비사항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업의 그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이 뭐라고 하는지는 오늘 제가 세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분한테 물어보니만큼 좀 짧고 중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변화결례에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SAP S4하나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변화 사항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결국은 그냥 ECC를 그냥 DB만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꼭 그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S4하나의 기술적인 인핸스된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기능에 대한 습득, 그리고 UX를 어떻게 활용해서 업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베디드 어널리틱스를 업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분석까지 어떻게 하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 시작 전 공부와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변화 관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사실 기술이나 이런 그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하경남 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뀌는 거에 대한 공부가 제일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당연히. 플러스로 제가 좀 레코멘드 드리고 싶은 건 보여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ERP를 했을 때 ERP 내부에 우리가 PI 했던 프로세스를 가시화시키고 그걸 꾸준히 관리하고 변화가 있을 때는 현업하고 PI 조직하고 같이 그 변화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콜래보레이션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게 협의가 됐을 때 시스템이 바뀐 거에 대해서 또다시 최신 버전의 프로세스가 다시 또 가시화돼서 관리되고 이런 뭔가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체계,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세스 관리 체계가 사실 변화 관리의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될 때 현업 쪽에도 꾸준한 이제 교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잡아서 자기 프로세스와 매핑을 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BO로 개발한다는 것은 운영 코스트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하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S4HANA 프로젝트를 했는데 옛날에 ECC 프로젝트하고 동일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들을 전혀 안 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설턴트들이 경험을 못 해왔다는 거예요. 일부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래서 경험 못한 컨설턴트들이 들어가면 ECC 버전처럼 그대로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속도만 빨라졌네 이렇게 끝내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희 같은 젠 컨설팅 같은 굉장히 경험 많은 컨설팅 회사를 선택을 물론 다른 회사들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S4HANA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모르더라도 PO리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최적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S4HANA를 이제 검토할 때 또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 ECC에서도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CBO를 되게 많이 하는 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또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4HANA 갈 때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반영해야 될 내용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하본부장과 김 부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ECC 고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CBO, 그 뚱뚱한 CBO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 ERP가 한 번 구축해 놓고 그냥 계속 10년, 20년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처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최소화하는 어프로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fit to standard, 아까 김삼용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한 스탠다드를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하시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최소화하시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뭐 유지보수라든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라든지 혹은 이제 인텔리전트 기술을 도입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2 스탠다드 꼭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축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커스터마이징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제가 이제 98년부터 SAP 프로젝트를 저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프로젝트 할 때는 많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요구사항으로 예를 들어 100을 개발합니다. 제가 1년 뒤에 가서 제 진단을 해보면 30%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70%는 못 쓰는, 안 써도 되는 거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조금 빗나갔지만 ECC에서 커스터마이징 했던, 개발했던 CBO 양들이 과연 그럼 S4HANA로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97% 정도의 기존 개발한 CBO는 거의 수정 작업 없이 S4HANA로 넘어갑니다. 근데 한 2%에서 3% 정도는 예를 들어 없어진 트랜잭션 코드라든지 없어진 테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손을 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한 25개사의 SAP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사의 모든 코스트는 CBO에서 한 70%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시고요. 가능하면 CBO는 최소화하는 게 어떤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CBO 해주는 거는 구축사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쟤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저희는 물론 강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폼을 세로로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농담이었고요. 우리 현사 아빠님이 이 부분 관련돼서 CBO 적용 범위가 온프레미스 탭이 제약이 있느냐, GSI 적용 시 아바베 적용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어느 분이 제가- 한 분만 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일한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전혀 제약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GSI 같은 경우도 전혀 제약이 없는데 저는 GSI에서는 PC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GSI에서 하드웨어를 5년 이후에 하드웨어를 사이징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PC를 쓰게 되면 리소스에 대한 스케일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GSI에 더 적합한 솔루션이 PC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도입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한 질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고요. 이를 구현하기 위한 툴로 S4HANA가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S4HANA가 과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 부분은 SAP 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신기술, 뭐 AI나 머신러닝 기술 하나의 접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시키는 새로운 뉴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순환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S4HANA에서는 S4HANA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짠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4HANA를 통해서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촉진제 역할을 S4HANA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업무 생산성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또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세스를 다시 S4HANA 안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S4HANA가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수용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4HANA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촉진제이자 수용체로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레벨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프로세스에 접목해서 뭐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운영 효율을 높인다든지 생산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건 지금 ERP 내부에서도 이제 SAP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S4 주변에 BTP라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그 결과하고 트랜잭션은 다시 ERP 쪽의 프로세스로 연결됨으로써 기업 전체가 혁신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4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에 주변에 새롭게 바뀌는 서비타이제이션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BTP가 받아내고 그게 다시 ERP의 코어 트랜잭션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SAP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S4 하나를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의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4 하나 관련돼서 이제 분기나 반기 뭐 아니면 매년 로드맵이나 혁신 사항을 SAP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1의 새로운 핵심 사항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짧게 우리 하본부장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S4HANA는 이제 계속 이제 신규 버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뚜렷한 프로덕트 전략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에서 이제 론칭한 그 프로덕트 전략을 한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지능형 코어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아키텍처도 최적화하고요.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대응을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점점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지능형 코어 프로세스의 강화가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그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든지 ESG, 뭐 서스테너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향후에는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ERP를 ERP로만 두지 않고 확장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세 번째의 꼭지인데요. 예를 들면 아리바라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협업 그리고 BT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과의 이 연계를 통해서 ERP를 S4HANA에 국한시키지 않고 넓게
고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세 가지의 큰 전략으로 향후에도 계속 발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TJ1156님도 질문 주셨는데 2021 신규 기능을 뭐 그런 전체적인 컨셉도 있지만 모듈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한글화해서 S4하나 2021의 새로운 영역별 새롭게 들어온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요 웨비나가 끝나면 저희가 KSUG에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S4하나의 새로운 기능이나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내용은 지속적으로 이제 습득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나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어느 본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식 교육은 SAP 교육사업부에서 정식 교육은 대부분의 이제 모듈이나 기술적 교육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이번에 그 테크에 대해서 요르게 밀러 CTO가 발표하신 것처럼 러닝 컨텐츠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강화시켰고, 그래서 러닝 사이트가 상당히 많은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SAP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자료 배포가 될 텐데 그 S4나 BTP 쪽에 한글로 된 많은 컨텐츠들을 한국 SAP 코리아에서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참조하셔서 한국 컨텐츠나 아니면 글로벌에는 정말 많은 좋은 사이트하고 러닝 컨텐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TMLA님도 그 질문 주셨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일단 오픈 SAP나 러닝 사이트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서티가 필요하다든지 딥다이브 교육이 필요하면 그 해당 관심이 있는 모듈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기술 영역에 관련해서 이제 SAP 교육사업부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 어떤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인조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요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버전으로 비대면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뭐 더 많이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네. 올해도 사실 대부분의 교육이나 이네이블먼트들은 이제 사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사업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정규 교육도 내년에 비대면이지만 라이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런 교육 관련된 부분도 KSUG에 한번 업로드를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같은 SAP S4하나를 담당하는 담당 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월간 S4하나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시면 가장 최신에 대한 사항들을 업데이트 해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KSUG 득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4하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이제 ECC, ERP 쓰고 있는 기업들이 S4하나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뭘 고민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사항이 있는데 이거 우리 조범 부장님하고 김 부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를 바라볼 때 지금은 사실 한국 고객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스터디나 경험이 충분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근데 한 5년, 6년 전에 제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로드맵 서비스를 나가면 대부분 단위 사일로 LOB 중심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뚝 떨어져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제 ERP 같은 중요한 핵심 코어가 나올 때는 그 주변에 수많은 시스템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ERP를 바라볼 때 ERP에 연결되어 있는 위성 시스템들, LOB 현업 쪽에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RP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는 그 주변의 프로세스나 마스터, 기준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항상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최대한 이제 주변에 있는 위성 시스템들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안으로 포함시키는 게 컨솔리데이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옮길 때는 항상 위성 시스템들을 같이 옮겼을 때 TCO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키텍처보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ECC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러한 프로세스를 고도화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옮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전환 방법이 틀려질 건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단지 플랫폼을 바꾸는 경우에서 끝낼 거냐 하면, 많은 회사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도화라는 그 프로세스를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럼 고도화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컨버전이냐 넷뉴로 갈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 데이터를 흔든다든지 조직을 흔드는 고도화는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는 넷뉴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마스터나 조직을 변하지 않고 고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컨버전해서 S4HANA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략 방법이 맞을 것 같고요. 일례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고객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넷뉴 시스템으로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까지는 했어요. 물론 가능은 한데, 그러면서 한 5, 6억 정도의 코스트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스트 앤 베니핏을 좀 비교를 해서 과거 히스토리를 가져올 거냐도 사실은 컨버전 할 거냐 넷뉴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다. 무조건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면, 송혜경 씨가 ECC 6.0에서 S4HANA로 변경할 때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인데, 뭐 조건 넣어서 우리 김 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 고도화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컨버전 플러스 테스트 플러스 S4HANA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만 한다 그러면 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것 같고요. S4HANA 갈 때 첫 번째는 PI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PI는 회사가 하고 싶은 만큼 기간이 추가로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PI 기간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온프레미스와 PC에 대한 차이점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온프레미스와 PC 솔루션 기능 관점에서 차이가 뭔지 우리 하본부장께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온프레미스랑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서비스 오퍼링이 이제 클라우드 오퍼링이냐 온프렘 오퍼링이냐 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 범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PC 환경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되어 있었는데, 온프레미스와 같이 CBO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특히 HC 킴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경우에도 온프레미스처럼 수정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냐,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본부장께서 뭐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하경남 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PC나 온프렘의 S4는 기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CBO 개발은 사실 PC 버전에서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S4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다르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퍼블릭 사스 모델이기 때문에 CBO 개발에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CBO를 끝없이 개발하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업그레이드나 운영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SAP가 계속 클린코어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스탠다드에 핏하게 맞추고, 그게 안 될 때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션으로 해서 가능한 스탠다드 테이블에 스탠다드 오브젝트를 쓰게끔 그렇게 레코멘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런 S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빨라지면서 좋은 기능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CBO가 너무 많았을 때는 또다시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클린코어를 최대한 유지하는 걸 강하게 레코멘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PC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PC를 사용해서도 GSI를 구현할 수 있나요, 김 부사장님?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결론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수많은 법인들을 프로세스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싱글 인스턴스로 구현이 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프레미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우리 법인들이 데이터 사이즈가 5년 후에 얼마인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온프렘은. 그래서 하드웨어를 사야 되는데, PC는 그러한 스케일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리소스로 시작을 해서 스케일업을 해가면서 GSI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PC의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과금 문제는 아까 따로 좀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워낙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ECC 사용하는 기업이 에스파나 PC로 컨버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주 핵심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프라이빗 에디션은 에스파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프라 그리고 라이센스 그다음에 운영까지 이제 그 모두 포함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ECC의 이런 유저 베이스의 사용 권한이 아니고요. 프라이빗 에디션은 FUE라고 하는 단일화된 과금 모델 안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김삼용 부사장님께서도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ECC 고객이 PC로 컨버전 하실 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유저를 FUE라고 하는 단일화된 과금 모델로 컨버전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BC 역할에 대해서 우리 김 사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픈 후에 BC 역할 아주 핵심 사항으로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온프레임일 때는 오픈 이후도 베이시스라는 롤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PC로 가면 베이시스의 롤이 아니라 일반 관리자가 단단한 교육만 받음으로 해서 그런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필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BTP 부분을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에스파나 프로젝트 시 BTP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여러 분 말씀해 주셨는데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우리 조범 부장하고 김 부사장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S4가 클라우드로 갔을 때 PC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 제일 김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테그레이션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은 효과가 크다기보다는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S4를 통해서 내부의 트랜잭션 레벨의 혁신들이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가 사용자 경험 혁신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용자 UX 부분이 S4 자체의 혁신은 상당히 많습니다. PO리를 통해서 트랜잭션이나 레포트가 엄청나게 많은 실시간성의 과거의 SAP GUI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런 트랜잭션 레벨이나 단위 업무 레벨이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업무가 한 곳에 모이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BTP에 있는 워크존이라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실제로 사용자의 역할에 맞게끔 그게 어떤 업무가 됐든 그 한 곳에 모아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RP에 대한 고도화와 플러스로 사용자 경험에 대한 고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BTP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BTP는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일부 예를 들면 아까 PC로 계약을 하면 이제 크레딧을 주거든요. 근데 그 크레딧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RPA 솔루션은 SAP RPA 솔루션은 안 좋다라는 시장의 소문이 많이 나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할 때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SAP가 인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 있어서 그러한 크레딧을 이용해서 RPA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SAP 젠 컨설팅도 크게 보면 SAP 이제 판매자 입장이라고 보니까 좋은 점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뭔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우리 슈퍼마켓 가도 시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BTP를 사용하기 전에 좀 미리 좀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우리 조본부장 좀. 네.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디벨로퍼 분들은 그냥 트라이얼 계정을 신청하시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개인 디벨로퍼한테 드리는 트라이얼이라서 뭔가 서버의 하나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건 SAP 내부의 승인 요청을 받으시면 일정 기간 BTP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유르겐 밀러 CTO가 발표하신 프리티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 프리티어는 따로 별도의 계약에 대한 커밋이나 아니면 비용 지불 없이 원하는 그 BTP 올라와 있는 프리티어 서비스를 그냥 등록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유형, 개인 디벨로퍼,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 프리티어 이렇게 세 가지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득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간단한 질문 좀 BTP 드리면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고객들은 BTP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의외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하고 저희 SAP 코리아에서 글로벌에 강하게 요청을 드려서 한국이 사실은 레귤레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가 엄청나게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전히 데이터 로케이션이 무조건 한국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SAP 본사에 한 2년 정도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올해 드디어 한국 데이터 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리전에서 SAP BTP 서비스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BTP 활용 성공 사례도 많은 분이 요청하셨는데 당연히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네네. 마지막 제가 이제 클린코어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린코어라는 거에 생소한 분들 많은데 클린코어 전략이 기존 개발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조본 부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온프렘에서 개발하는 방식은 타이틀리 커플링이라고 해서 실제로 스탠다드 오브젝트에 직접 연결을 해서 이 CBO로 개발했던 그 개발 물량들이 스탠다드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든지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CBO 개발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 ERP가 영향을 받는 그런 안 좋은 사실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타이틀리 커플링 된 걸 끊어내고 루슬리 커플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ERP의 스탠다드 기능은 오픈 API로 다 연결을 하게 되고 API를 통해서 불러내면 사실 프로세스는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둘 사이에 사실 연결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API로 인해서. 그래서 스탠다드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전혀 CBO가 영향을 안 주게 되고요. 이 CBO라는 건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스텀으로 개발된 코드 자체가 스탠다드에도 전혀 영향을 안 주게 되죠. 그래서 ERP에 대한 업그레이드 주기나 혁신 주기는 훨씬 더 빠르게 하면서 동시에 고객사에 특화된 리퀘어먼트나 확장 개발은 이쪽에서 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클린코어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동시에 지속하라라는 게 지금 그게 이제 사실 BTP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아바온 BTP라는 게 있었고요. 좀 다행히 이번에 그 테크에 대해서 발표된 게 그 아밥의 BTP에 있는 아밥의 그 루슬리 커플드 개발 방식이 S4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번에 일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4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이 커스터마이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니까 막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제 마감해야 될 시간이 됐고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많은 질문 항목을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 나머지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세 분으로부터 오늘 못다한 질문 및 오늘 한 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 내용을 받아서 조만간 KSUG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약속하시죠? 네. 자, 오늘 토의 및 실시간 Q&A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패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답변 드리지 못했지만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정리해서 KSU 홈페이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12월 KSUG 패널 토크 주제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PC로 시작해서 PC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KSUG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커뮤니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패널 토크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때 KSUG에 듣고 싶은 주제나 다양한 의견, 또 KSUG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탄 없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패널 토크는 1월 14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새해 첫 패널 토의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세 분, 수고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